하지만 이 법 개정이 2천만 원 이하도 전면과세로 바뀌는 그 배경에는 2천만 원 이상인 과세에 대한 거는 더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 쌓아놨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뭐 유행하는 말로 과세관청에서 또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뭐 반월세나 전세를 좀 이렇게 섞어서 2천만 원 이하로 유지하게 되면은 그 절세를 통해서 세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팁풀 중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화저널 이코노미의 금융투자부 이기욱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은행 세무속중요센터에서 손님의 자산을 관리해드리는 송지용 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해볼 내용이 그 주택임대소득 과세. 그렇죠. 네, 네네. 근데 오늘 이 주제를 정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사실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가 처음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면과세가 시행이 되는데 아직까지 그 실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자취를 해서 주택에 임대 들어서 살고 있는데 정확히 주택임대소득이란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그 임대를 들어가서 산다는 거는 월세를 주거나 전세를 줘서 들어가서 살고 있죠. 두 가지 형태를 모두 다 포함해서 주택임대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예전부터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이번에 좀 바뀌는 점이 어떤 점이 바뀌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19년도 이전에는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돼서 특별히 자진신고하지 않아도 보통 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19년 귀속분부터는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돼서 분리과세나 종합과세에 합산해서 선택하여 신고를 5월에 자진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주택임대소득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종합과세에 합산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흔히 이제 쉽게 말해서 전면 과세가 실시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럼 전면 과세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모든 임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겠다는 그런 뜻인지? 그렇죠. 일단은 개념적으로는 전면과세가 맞습니다. 근데 물론 모든 거엔 예외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정도 예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부 합산 기준으로 기준 시가가 9억 이하인 1주택 보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부 합산 2주택 이하인 경우에 전세로만 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지 않아요. 세법에서는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임대료로 환산해서 임대소득으로 간주하는 간주임대료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주택임대소득의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환산은 부부 합산 3주택 이상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부부 합산으로 계산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가구가 아니라 부부 합산이면 자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지 않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세법에서는 적용되는 세금의 종류에 따라서 주택수 판단 기준이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흔히들 말하는 양도소득세를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1세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은 1세대 기준이 아니고 부부만 합산해서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택수는 부부로 합산해서 판단을 하지만 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임대 수익에 대해서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일 것 같은데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할 때 네. 세율은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천만 원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적용할 때는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합한 수익금액의
50% 내지는 60%의 필요 경비를 차감하고요. 200만 원 내지 400만 원의 기본 공제를 제외한 가세표준에 주민세 포함한 15.4%의 단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대신 이제 2천만 원이 초과한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의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합한 수익 금액에 일정한 경비율을 차감하고요. 종합소득 공제를 제외한 가세표준에 그 합산한 소득 규모에 따라서 6.6%에서 46.2%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게 쉽게 와닿지가 않는데 혹시 가능하시면 좀 사례 같은 거 간단하게 들어서 뭐 어느 이제 종합과세가 유리한 사례, 네. 뭐 분리과세가 유리한 사례 이렇게 네. 좀 사례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주택 임대 소득 이외의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그게 합산된다면은 그러니까 46.2%의 고율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분리과세 단일세율 15.4% 적용 시보다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종합소득이 거의 없거나 종합소득 공제 항목이 많아서 최저세율 6.6%를 적용받는 경우라면은 종합과세 받는 게 오히려 세부담이 적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택 임대 소득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의 근로소득이 있거나 하시면은 종합과세에 합산이 될 때 세부담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게 보통의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 합산 2주택 이하인 경우에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경우에 주택임대소득이 발생이 된다라면은 월세를 2천만 원 이하로 최대한 유지를 하고 뭐 반월세나 전세를 좀 이렇게 섞어서 2천만 원 이하로 유지하게 되면은 절세를 통해서 세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뭐 다른 근로소득을 이미 고액으로 받고 있는 분이 주택임대소득을 부업으로 또 임대소득이 네네. 있는 경우에는 네. 그러면 분리과세가 유리하다. 거의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그리고 분리과세를 할 때 2천만 원 이하로 월세를 낮추려고 이제 전세 보증금을 그렇죠. 좀 높게 한다. 네. 그런 방안. 2천만 원이면은 네. 월세로 165만 원이면은 2천만 원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170만 원만 돼도 네. 2천만 원이 넘어서 그 전체 2천만 원 넘은 거에 대해서 종합소득에 합산이 되세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46.2% 1억 정도의 다른 소득이 만약에 있다라면은 그 갭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날 수 있겠죠. 드린 말씀 중에 네. 중복되는 내용일 수는 있는데 부부 합산 2주택 이하인 경우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월세 수익은 금액이 그대로 들어와서 그게 확정이 되는 수익이지만 전세금 같은 경우는 목돈을 받아서 그거를 다시 투자해야 그 수익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럼 그 투자 수익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에 따라서 수익이 천차만별일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절세 부분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세후 수익률까지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예외에서 이제 세 채 이상을 보유한 그 소득자에 대해서는 전세 자금, 전세 소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다고 들었는데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세 채 이상이면 한 채와 두 채에서 발생하는 전세금에서도 그게 과세가 되는 건지 일단 그게 궁금해요.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보유 시에는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간주임대로 계산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간주임대로 환산하는 방법은 3억을 초과하는 보증금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고요. 거기에 60%를 곱하고 여기 세법에서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현재 2.1%세요. 그거를 적용한 금액을 주택임대소득으로 간주해서 포함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보증금에 대한 순위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각각 발생되는 모든 보증금을 합해서 3억 초과인지 여부를 계산하도록 되고요. 이때 3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한 가지 예의가 있어요.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가 2억 이하인 주택은 소형주택으로 봐서 그 3주택 주택수 계산할 때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세랑 전세랑 이제 3주택 이상인데 월세랑 전세랑 섞여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합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걸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고 월세는 연간 월세를 계산하고 보증금은 아까 말한 간주임대로 환산을 해서 그걸 합한 금액이
전체 2천만 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알기로는 이거 임대소득이 발생했을 때 20일 이내에 그거를 신고해야 된다고 아는데 이거 계약을 하고 나서 20일 안에 뭐 서류 처리나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깜빡하고 20일을 넘겼을 때 무조건 가산세를 지급을 해야 되는 건지. 일단 그 주택임대 사업을 하시면은 가산세 규정이 올해 또 새로 생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까지 발생한 수익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사업을 계속 하셨다. 그러니까 19년 12월 30일 이전부터 사업을 개시했는데 임대사업을 하지 않았다라면은 20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개시한 날로 간주해서 사업자 등록 신청한 직전 날까지의 수익 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그 세법이 정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산세 부분은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 등록을 얘기한 거고요. 저희가 보통 많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부분들을 얘기를 들어서 많이 알고 계신데 지방자치단체하고 세무서에 양쪽에 다 모두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도 그 해당되는 모든 임대주택이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그 임대주택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이하여야 되고 그 임대료를 늘릴 수 있는 연 요건이 5%로 5% 상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요건이 다 충족되는 주택인 경우에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이 있고요. 그 혜택은 분리과세 적용할 때 필요경비가 60%, 기본공제가 400만 원, 그 이외에 일정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세무사님, 그럼 이때까지 설명해 주셨던 내용 중에 가장 핵심될 만한 내용 한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여태까지는 주택임대소득이 발생이 되더라도 굉장히 소액으로 발생이 되시는 분들도 많았고 물론 많이 발생되는 분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세금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가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세관청에서도 과세 대상 2천만 원이 넘어서 과세 대상이 되지만 그거에 대해서 추징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임대 계약 내용이 전부 다 신고가 되지 않고 과세관청에서도 그거를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나는 2천만 원이 넘었는데 여태까지 한 적이 없어.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렇게 넘어가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법 개정이 2천만 원 이하도 전면과세로 바뀌는 그 배경에는 2천만 원 이상인 과세에 대한 거는 더 강하게 추징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 쌓아놨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뭐 유행하는 말로 과세관청에서 또 너는 계획이 다 계획이 있구나. 있었습니다. 다 계획이 있어서 이제는 올해 다 그거에 대해서 추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추징을 한다라면은 피하지는 못하잖아요. 여태까지 전면과세이기 때문에 피하지 못한다면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인 것 같고요. 최소화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딱 두 가지입니다. 주택수를 2주택 이하인 경우에는 전세로 전환을 하시거나 월세를 굳이 하시겠다면 2천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을 좀 정리를 하시면은 최대한 절세를 하면서 세후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사업자 등록,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으신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록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 양쪽에 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의무 요건들이 있어요. 그 의무 요건들을 이행을 못했을 때는 예전에 신고했던 당초 신고세액과의 차액과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 부분까지 추징을 당할 수가 있고요. 신고 납부를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3천만 원 과태료를 추가로 또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좀 더 또 이 부분 체크해야 될 부분인데요. 보통 이제 부업으로 사모님들이 이제 근로 생활을 안 하시는 사모님들께서 주택을 소유하고 그거에 대해서 작은 금액을 임대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여태까지 2천만 원 이하였으면은 비과세되기 때문에 다른 분의 피부양자로 해서 건강보험료 혜택을 본인이 부담을 안 하면서 피부양자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 과세가 2천만 원 이하도 분리과세가 됨으로써 그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지 못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전이랑 굉장히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염두를 해두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송 세무사님과 함께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까 세무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까지 안 걸렸다고 해서 올해도 안 걸릴 거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아까 세무사님께서 말씀하신 노하우 잘 기억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